지난 토요일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이례적인 깜짝 회동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고 남북 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4월 27일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 이후 2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만나고 그 만남 사실을 뒤에 공개하는 형식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나 형식적으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어떤 형식 파괴 그리고 오전 파괴, 절차 파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이제 상례화되고 정례화되고 이슈만 있으면 하시라도 만날 수 있는 상시 체제로 변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의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과거 관계가 좋았을 때 한일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체제가 생긴 뒤에 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수시로 현안에 있으면 만나듯이 우리도 그런 체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과거 그 첫 남북 정상회담에 물꼬를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기 중에 한 차례만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달이 안 돼서 현안을 가지고 오전과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만난 것 자체는 앞으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 정도로 남북 정상이 만날 정도면 그동안에는 미국과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좀 달랐습니까? 어떤가요? 이건 뭐 어떤 시차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충분한 뭐 상의 없이 우리가 통보하는 정도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과는 상시적으로 어떤 이제 남북 간 뭐 평화 체제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뭐 일방적으로 됐다는 건 어떤 희망 사항일 수가 있고 물밑으로는 또 다른 그 접촉이라든지 서로 오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하루 전날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명 정보 라인이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하면 삼각 스파이 채널이 활발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처음 그럼 나도 정상회담을 뭐 다음 달에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벌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파이들이 만든 정상회담들이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그 남북 간 정보 라인이 긴밀하게 접촉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자체는 어떤 그 정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그 힘과 실력 그리고 의도를 가장 그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개념적인, 이념적인 그런 접촉보다도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접촉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 그래서 지금 실무자 간의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평양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실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라인이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이제 국무부 라인이 판문각에서 북측 지역 거기에서 서로 이제 그 북미 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워싱턴 DC 근처에서도 어떤 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다른 트랙으로 그 서로 북미 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제 그 이미 그 정보 라인이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 더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부분에서는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 CIA 수장이었죠.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의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중하고 무거운 그런 이제 현안이기 때문이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통일각의 내부 모습도 오랜만에 공개가 됐고요. 어떤 곳이죠? 예, 통일각은 그 80년대 북한에서 지은 그 회담용으로 만든 그런 지역인데요. 이전에 보면 이제 남북 간 그 접촉에서 자주 사용됐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상들 간의 만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부 뭐 장식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풍 이런 거 그림 이런 건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는데요. 그걸로 봐서 북한이 급하게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 원래 이제 있는 시설도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닌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나서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그 앉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또 이제 지난번에 중단된 이후에 다시 시작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요. 이제 관련 회담들도 줄줄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정상 그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또 이제 약간 경색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경색을 뚫고 새롭게 이제 그 실무 단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로서는 그 8.15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적십자사 만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이제 접촉을 좀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이 가서 만난 이 정상회담으로 이제 되살린 불씨를 여러 실무 단계에서 어떻게 그 불협화음이 없이 잘 가느냐, 그게 이제 지금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 나흘간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다시 지금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깨질 뻔한 것도 경험을 했고, 이제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차가운 머리죠. 지금까지는 뜨거운 가슴으로 북미 그리고 남북이 접촉했다면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화하는 여러 사안을 들고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될 때다, 이런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